예, 그럼 뭐 이제 국가적 과제가 위원장님께서 이제 주창하시는 이제 복지국가하고 연관성이 네.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국가적 과제, 그러니까 청년 문제죠. 네. 그럼 현 국가나 아니면 이제 지자체, 네. 지자체 청년 정책이 이제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못하는 데도 있을 텐데 예, 예. 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좋을 그래요. 것 같아요. 구체적인 정책에 앞서서 네, 요즘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청년 문제를 여기저기서 다룬다고는 했는데 그게 뭐 제대로 집행되거나 또는 잘 안 됐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는 그 시민사회 수석실 내에 그 청년 정책관실을 운영해가지고 네. 거기서 책임 있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국무총리실에서는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미래 연석회의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하는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되고 있는데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자, 잘 돼야 그러면 되죠.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뭐 처음에 말씀하시기에 이제 일종의 청와대니까 국가잖아요. 네네. 국가가 하는 정책, 청년 정책 일단 뭐가 있는지. 예, 일단은 이제 그 지난번에 국가 정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 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채움 공제. 네, 채움 공제. 네. 그러니까 이제 2년제와 그 3년제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디에 취업을 해서 청년들이 연속 근무를 해가지고 매월 12만 5천 원을 내면, 네. 12만 5천 원을 내면 2년 후에 네. 얼마를 만들어주냐면 1,600만 원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본인이 불입한 돈은 얼마죠? 그렇게 하면? 한 얼마 될까? 한 300만 원 정도 되죠. 본인은 300만 원 300만 원만 불입했는데 내는데 국가가 1,000만 원 정도를 붙여주는 거예요. 1,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와. 국가가 청년이고 싶네. 국가가 900만 원. 네. 그다음에 기업이 400만 원인데 네. 사실은 기업에서 주는 것도 국가에서 다 기업을 지원을 해줘요. 그 이상 약 470만 원 정도를.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더 큰 게 있습니다. 3년짜리가 있는데 이 3년짜리는 네. 이제 한 달에 그 16만 5천 원을 불입을 해요. 아까는 12만 얼마였죠? 5천 원, 12만 5천 원. 지금 16만 원. 그래서 16만 5천 원을 불입을 하면 네. 3년 후에 네. 3천만 원. 네, 3천만 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 이제 그 정부가 18만 원이고 기업이 600만 원인데 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600만 원도 그 국가가. 이상을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뭐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해야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취업 활동을 하는 조건이죠. 예, 그렇죠. 가서 6개월 이상 근무를 이제 해야만 일종의 이제 국가가 보상해주는 저임금에 대한 국가의 그렇죠. 보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에 좀 설사 약간 뭐 덜 만족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6개월 이상 가서 근무를 하면 네. 이러한 이제 보상책을 만들어 주는 건데 네. 이제 이런 것도 뭐 지금 모든 사람이 신청하면 모든 사람이 해결해 줄 정도의 그 지금 조건은 안 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 신청자들에게 해주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일정 정도 이제 이것을 하면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업자들이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이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못하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컴플레인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보완해야 되겠지만 이제 좀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직 활동. 네, 그래서 이제 네. 15세에서 한 34세까지. 네.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이 경과돼야 돼요. 2년이 이제 경과되고 2년 동안 취업을 못했을 경우. 예, 예. 어. 그랬을 때는 이제 약 6개월간 네.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크린 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취업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취업 활동 지원금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청년 수당 해서 이제 그런 지원 제도가 있긴 한데 국가의 자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업 자금. 네, 그래서 네.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 실업가들에게 저리로 그래서 약 2%의 고정금리로 1억 원가량을 이렇게 대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창업한 지 3년 미만이어야 돼요. 신규 창업일 그렇죠. 경우라고 신규 봐야겠군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이제 뜻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이후에 그 반응들을 보니까 굉장히 선호하면서도 약간 아쉬워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일단 사업 등록을 다 하고 그런 걸 입증을 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사업 등록을 하려면 벌써 그 공장이 됐든 연구소가 됐든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먼저 다 불입이 된 후에 신청이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게 시차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보완점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 네, 주택 문제. 그래서 우리 대학생이나 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한테 그 이제 행복주택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이전에 이런 철도 부지라든지 국가 공유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임대주택을 지으면 약 그것의 80%를 신혼부부나 이런 청년 세대에게 먼저 할애를 해주고 간단한 이제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20%를 이제 뭐 노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렇게 할애를 해주는 이런 제도 등이 있습니다. 네. 입주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어디 여기서 설명하시긴 좀 그럴 거고 내용이 엄청 많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재명 지사 때문에 좀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 청년 수당 있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 청년 수당. 요것도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금 그 우리가 19세에서 이제 34세까지 취업을 이제 준비하는 이런 분들에게 그 졸업 후 2년이 경과돼야 돼요. 아까 그 국가 제도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일단 자기 노력으로 일정 정도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2년이 경과됐는데도 취업이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아까 했던 내용이랑 약간 좀 비슷하네요. 취업 뭐 활동 수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서로 이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서 받으면 여기서는 이제 못 받고 이제 이런 상호 그런 지자체하고 국가가 이제 동시에 받는 건 안 그러니까 되고. 우리가 지금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성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다른 데서 혜택을 받았으면 못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약 연 대상도 비슷한데 연 100만 원, 연 100만 원을 1분기에 약 25만 원씩 이러한 것들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거는 그것을 이제 지역화폐 이런 것들로 지급을 함으로써 지역의 어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절차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설명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넘어가고요. 그거는 뭐 우리 청년들이 워낙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청년들이 더 많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직접 현금이기 때문에 거의 현금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럴까 좀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역대 어느 정권보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 개인의 문제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되고 또 이들의 어떤 그 취업 과정을 우리가 같이 보살피고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형성됐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에 지원을 해주고 또 약간 부족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취업이 되면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기업가에게도 지원을 해주고 또 본인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한 국가 4대 정책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그 일자리 뭐 주거 일자리와 관련된 게 3가지 주거가 1가지였죠. 행복주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좀 한계라기보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네. 이런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이제 그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에 제약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문제라는 건 우리가 청년 문제를 잘 해결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방향을 세워가지고 그 방향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원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는 꼭 어디에 취업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꿈들이 있는데 이러한 꿈들을 잘 만들어주는 이런 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걸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그렇죠. 없는 나라. 그러면 국가의 경쟁력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대한민국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거는 이런 게 미래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돼 있고 노후도 보장되고 또 이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다른 부분과의 차별성이 좀 이렇게 너무 차별되지 않고 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자신의 꿈을 다양하게 실현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년 문제의 해결책을 주거와 일자리로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청년들의 꿈을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측면 하나고 네. 또 한 가지는 너무 단기적인 지원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 청년들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들이 일정적인 안정된 삶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그게 북유럽에서도 프랑스도 그렇고 좀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청년 개인들의 꿈과 그들의 고민을 같이 케어해주는 그 맨투맨 컨설턴트 지원제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당신의 특기는 뭐고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쩔 때는 그게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것도 제안을 해보고. 왠지 개인 컨설턴트 같네요. 그렇죠. 개인 컨설턴트. 그래서 이 친구가 단순히 뭐 취업 준비한다고 돈 네. 몇십만 원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의 삶을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그 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죠. 굉장히 든든한 멘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면 그 어떤 취업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뭐 예술의 꿈을 갖든 사업가의 꿈을 가졌을 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또 소개해주고 또는 아직 꿈이 정립이 안 돼 있을 때는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하는 기간을 두어가지고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서 진짜 후회하지 않고 더 나가서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네. 그게 이제 복지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